몬테칼로. 그래서 일단 도입부터 도입을 건너뛸 사람은 3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무언가를 추정을 하잖아 항상. 이게 통계지. 그래서 보통 이게 파라미터고 이게 이제 통계량 스태티스틱인데, 이제 여기 추정해야 되는 이놈이 파라미터가 아니라 어떠한 적분값이야. 이렇게 요거를 추정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요럴 때 이제 어떤 무언가로 추정을 하고 싶다, 바로 요거를 몬테칼로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몬테칼로 추정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요거 사실 우리 알지? EX는 X, FX, DX 뭔가 느낌 비슷하지 않나? 그래, 요걸 활용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어떤 평균을 활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평균은 우리가 보통 말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X 이렇게 되겠지. I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몬테칼로 추정이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3부는 아니네.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GX, DX라는 요거를 적분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게 당연히 계산이 안 되고, 그래서 따라서 이거를 추정하고 싶어. 뭘로? 몬테칼로로. 그래. 자,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A랑 B가 이제 상수인 경우가 있고, 무한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뭐 이렇게 되거나 어쨌든 이렇게 무한대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 B 상수인 경우부터 해보자.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쉬워. 왜냐면 이 상수이기 때문에 GX 곱하기 B-A B-A분의 1 DX를 해주면, 사실 이게 뭐냐, 바로 유니폼 AB의 PDF지. 그래, 그러면은 끝났다. 그러면 우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요게 하나의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이거는 뭘로 계산을 해야 된다? 유니폼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익스펙테이션으로 변환이 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포트를 봐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XI라고 하죠. 어떤 XI가 유니폼 0, 1 여기에서 이제 추출을 해. 몇 개? M개를 추출해. 그다음 두 번째. 그래. 일단 두 번째 이제 E, G, X, B-A 요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즉 따라서 두 번째 M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G, X, I, B-A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끝나. 이게 바로 몬테칼로 추정. 언제? 유한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유니폼 분포를 많이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 무한할 때 이거나 이런 거일 때는 일단 핵심적으로는 PDF를 활용을 한다. 근데 PDF를 활용하는데 PDF가 그 서포트가 같은 PDF. 그래서 예시를 들면 X고 여기 이제 G, T, DT라는 이런 게 나왔어. 근데 요 G 꼴이 G가 보니까 이거야. 이거야. 이게 뭐야? 표준적 기분표지.
그치. 따라서 n0 그래.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리를 할 수도 있겠지. 0부터 GT/DT는 1이다. 따라서 1 플러스 0부터 x까지 GT/DT를 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방법을 알아볼게.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었다. 그냥 쉽게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인디케이터 마이너스 무한대 t x g t d t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러면 요거는 expectation of 요거의 꼴이야. 뇌정지입니다. 이게 뭔가요? 쉽다. 이것도 똑같아. 그냥 어떤 t로 가자. ti를 생성해. 노멀 0, 1에서. 근데 문제 나왔으면은 이렇게 줘야겠지. 이제 어떠한 그 u, i, v, i 둘 다 독립이고 유니폼 0, 1 따르고. 그래서 이제 뭐 루트 마이너스 1 로그 u, v 하고 코사인 2 파이 v 코사인 사인 2 파이 u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이걸 이렇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몇 개 m개 뽑아주고 m분의 1 시그마 m까지 i 마이너스 무한대 m ti x 이렇게 추정을 하면 끝이 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알아봤는데 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뭐 0부터 무한대까지 e 마이너스 x dx 이거는 뭐야 CDF지 오브 익스포넨셜 요거의 분포잖아. 그래서 요거를 추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뭐 쉬워서 문제가 안 나오겠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이건 제끼자. 이건 1이네 답이. 예.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몬테칼로 추정량을 요거라고 할게. 이건 항상 약간 요런 느낌이지. 시그마 별 xi고 그리고 이 xi를 우리가 추출해야 된다. m개를 어떠한 분포에서 요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unbiased estimate of 세타야. 왜냐면 이게 이 SLLN에 의해서 왜냐면 요거는 평균이고 뭐 평균 이 별이라고 할까, 이건 뭐 세타로 가잖아 어쨌든. 그래서 unbiased estimate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몬테칼로 추정량을 뽑을 건데 이놈 여러 가지 몬테칼로 방법이 있겠지. 뭐 유니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규분포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를 논하고 싶은데 이때 활용되는 게 MSE다. MSE는 이제 메시 베르바토프 베리언스 더하기 바이어스 제곱인데 바이어스는 몬테칼로에선 0이라고 우리가 했었다. 따라서 우리 목표는 베리언스를 줄이자. 그래서 최적의 몬테칼로 추정법, 어떤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몬테칼로 추정법을 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목표가 되겠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마저 하도록 할 것이고, 그래.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몬테칼로 추정량은 추정법은 이제 위쪽 꼬리에서 에러가 많이 뜬다. 우리 이제 외울 때 모나코로 외우면 돼. 따라 알지? 모나코. 몬테칼로는 니 쪽 꼬리, 이런 느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베리언스 줄이는 방법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유니폼을 활용하는 경우 이제 하기 전에 일단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베리언스 n분의 1 시그마 별 뭐 어쩌고인데 m제곱분의 1 베리언스 시그마 별이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 반복수
m을 늘리면 1차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분산 당연히 줄어들지. 근데 요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것도 맞는 말이야. 반복수를 늘린다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근데 반복수를 늘리지 않고 다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나오는 게 일단 적중법, 그 다음에 적중법 다음이 제어 분량, 주표집, 층화 표집.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적중법이 아니라 대주변수. 그래, 대주변수. 그래,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런 것들 밑에 알고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하나만 더 할게. 몬테칼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적중법이란 게 있어. 적중법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A부터 B까지 요거 무한되면 적중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위끝과 아래끝 중 하나가. 이게 목표고, 여기서 gx가 바운디드야. 이제 즉 여기 이제 A부터 B가 있으면 gx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지, 바운디드인 형태로. 그래서 이거를 적분값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목표인데,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줄 수가 있지,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제 이 네모 요 네모의 크기를 구해. 이거는 b-a 곱하기 c지. 그 다음에 안에 점을 드드드 찍어. 그래서 점이 여기 타겟된 애들, 여기 타겟된 애들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 전체 점수분이 안에 타겟된 점수. 이렇게 해주면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방법이고. 그래서 간다. 유니폼 AB에서 X1, XM을 생성을 해주고, 두 번째 유니폼 0C에서 Y1, YM 생성해줘. 그 다음 이제 그냥 이제 끝났다. 그리고 네모지. 네모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비율을 곱해줘야 되지. 전체 점개수는 몇 개일까? m개. 맞나? 그 다음에 시그마 m,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펑션 yi가 gxi보다 작다면 채택을 한다. 이렇게 하면 끝. 이게 바로 몬테칼로 추정량 적중법을 활용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거 단점이 있어. 단점이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긴 한데 분산이 커. 뭐에 비해? 기존 몬테칼로보다. 그래서 요것만 외워주면 내가 봐서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적중법도 알아보고, 다시 위에 했었던 대조 변수, 제어 변량, 그 다음에 주표집, 층화 표집. 외우는 건 뭐 대조형이 제관량을 보고 주춤했다. 대조변수, 제어 변량, 표집인데 주표집, 층화 표집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대조변수부터. 대조변수 같은 경우는 유니폼을 활용한 경우에 사용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n분의 1 시그마 별 xi인데, 여기서 이제 이 xi가 이제 쏘았다 유니폼에서 왔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보면은 이 m개를 쓰잖아. m개를 원래 m개를 다 유니폼 0, 1에서 뽑는데, 그러지 말고 2분의 m개를 유니폼 0, 1에서 뽑아. 그래서 얘를 ui라고 두면 나머지 2분의 m개는 1-ui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ui랑 1-ui가 독립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생기게 되지. 따라서 요 안에도 상관관계가 생기게 되고 결론적으로 분산이 줄어든다라는 건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G가 모노톤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모노톤 인크리징, 모노톤 디크리징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이 대조 변수잖아. 그러니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둘 중 하나다. 요 때만 쓸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어변량 기준 방법 역시 이 gx를 보는 거고 n분의 1 시그마 gx를 하면 되는데, 이제 몬테칼로의 특징이 뭐가 있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지. 똑같이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로 만들어줄 거야. 어떻게 하냐면 n분의 1 시그마 gx 더하기 c fx 마이너스 뮤로 이렇게 해줄 거다. 여기서 뮤는 fx에 대한 평균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expectation 씌우면은 얘가 통째로 날아가니까 unbiased estimate는 될 거다.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그거지. 어떻게 f를 잡냐, 이게 문제야. 그래서 꽤나 어렵다. 근데 뭐 이렇게 f를 잘 만져주면, c를 잘 잡아주면 unbiased estimate 하면서 분산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f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쓴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텀을 추가해 준다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 기존의 요 함수에서 이 함수로 바꿔준다. 그다음 중요한 거 주표집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다. 그래, 주표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항상 요걸 구하고 싶어 하지. 근데 여기 서포트가 있어. A부터 B 또는 A부터 뭐 안 돼,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핵심은 서포트에 집중해야 돼. 서포트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즉, 근데 뭐 사실 너무나 간단한 건데, 예를 들어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dx를 우리가 이 하고 쓰고 싶어. 얘를 추정하고 싶어. 근데 우리 이건 알지. 0부터 무한대를 서포트로 가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익스포넨셜 분포 있겠네.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분포를 fx라고 할게. 이렇게 해줘. 이건 뭐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xi 익스포넨셜 1에서 m개 추출하고, 그 다음에 n분의 1 시그마 2 마이너스 xi x제곱 m까지 i는 1부터. 이게 이제 곧 몬테칼로 추정량 뭘 활용한? 주표집을 활용한. 그래서 주표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서포트 맞추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 분산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주표집 몬테칼로 추정량에 대한 분산 같은 경우에는 m분의 1 시그마 fx분의 gx니까 m제곱분의 1 베리언스 시그마 f분의 g가 되는 건데, 결국 이놈의 분산이 작아지게 된다면 주표집의 분산도 기존 요것만 활용했을 때보다 작아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f분의 g 분산이 작아지려면 f랑 g가 변동성이 없어야 돼. f분의 g가. 그러니까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상수처럼 가면 제일 좋지. 요 분산형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f는 g랑 좀 비슷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f는 서포트가 G랑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요 서포트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파악하면 되고, 층화표집은 좀 단순하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추정을 하고 싶어. A부터 B까지 G, X, DX를 추정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끊는 거야. 구분구적판 마냥. 그래서 이 구간 하나를 싹 다 추정해서 추정한 모든 네모에 대한 값을 서메이션 해주면 된다.
라는 건데, 이걸 하려면 왜 층화라는 이름이 붙었냐? 층화 추출할 때 특징이 뭐야? 층, 내, 비슷. 층, 간 존나 다른. 이러면 좋잖아. 층화 똑같다. 층화 표집도 층 안에는 비슷해야 되고 층끼리는 다르면 층화 표집 효율이 높아진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끝.